죽어서 육신이 썩자마자 사람들에게 잊히고 싶지 않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든지 글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마인드 하이킹 채널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유튜브 수익금의 1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으로써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내면이나 마인드에 대한 내용이 아닌 실증적인 내용에 대해 탐구를 해볼 건데요. 너무 알고 싶고 행하고 싶은 내용이죠. 바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팀 페리스의 저서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인 케이시 네이스텟이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저의 사견을 많이 달아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케이시 네이스텟, 아마 많이 생소한 인물일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약 3년 전 이 책을 처음 접하며 알게 된 인물인데요. 그는 미국의 영화 제작자이자 유튜버입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2024년 8월 현재 약 12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왕좌의 게임, 섹스 앤 더 시티, 밴드 오브 브라더스 등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케이블 방송사인 HBO의 그의 독립영화가 방영되기도 했으며 나이키, 메르세데스 벤츠, 삼성 등과 협업하여 광고 영상도 제작했고 2016년에는 그가 창업한 빔이라는 소셜미디어 앱을 CNN에 한화 약 350억 원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2024년 기준 그의 자산은 약 1600만 달러, 한화로 약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듯 굉장히 성공한 그가 처음부터 성공가도만을 달려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17세에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뉴욕으로 이사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잡일을 했으며 그와 그의 아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분유와 기저귀 값을 지원받고 트레일러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이 불과 10여 년 남짓인데요. 잘 배우지도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최하위 계층이었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만에 경제적 부를 달성하고 셀럽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여곡절과 눈물겨울만큼 고된 노력, 그에 따른 운도 많이 작용했겠지만 이 책에서 팀 페리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한 가지 에피소드가 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바뀐다.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곧 자기가 주변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가장 똑똑한 사람도 될 수 없고 가장 교양이 있거나 조예가 깊은 사람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는 남들과 경쟁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제나 경쟁이 가능한, 성공에 있어서 진정으로 평등한 측면이 하나 있다. 바로 노력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시나 진부한 이야기죠. 노력. 옆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나도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이 너무 뻔해지겠죠? 그는 노력에 대해 굉장히 역설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역설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을 테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너무나 참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요. 그럼 이어서 그가 이야기하는 노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노력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한다. 정말 그럴까? 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더 적은 시간을 썼느냐가 결정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하루 종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K씨가 말하는 진정한 노력의 의미와 방향이 여기에 있다. 매달려 있는 것과 노력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빨리 해치우는 건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는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곧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접근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K씨는 싫어하는 일의 목록을 지워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훗날 그는 분명 자신이 사랑하는 일만 하다 떠난 우리 시대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작 그가 한 일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가장 적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한 것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억의 미묘한 차이를 분명히 알아차릴 때 당신의 인생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노력의 방향과 그가 이야기하는 노력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나요? 저는 정말 이 에피소드를 접하고 와씨 라는 감탄사가 튀어나왔는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의문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정말 주옥과 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번 다루긴 했지만 솔직히 아직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던 명제였거든요.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도 이 부분은 항상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끈기와 노력으로 물고 늘어져야 성공한다. 결과적으로 두 주장 모두 맞는 이야기이고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케이시 네이스텟의 이야기가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와,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 방법 말곤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최대한 빨리 해치우는 노력을 이를 대강대강 덮어버리는 식으로 이해하신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하기 싫은 일을 최대한 빨리 해치우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은 하기 싫고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지만 최대한 집중하고 몰입해서 단시간에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기 싫은 일에서도 성과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싫어하는 일이라도 최대한 집중과 몰입을 통해 단기간에 끝내버리면 주변의 인정을 받을 테고 그로 인한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더욱이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이 투자한다면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역사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이 제시한 개념인데요. 일은 주어진 시간을 모두 채울 때까지 늘어난다. 즉, 어떤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당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소요되는 시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를 10년 안에 완료하겠다라고 계획을 하면 그 작업은 실제로 10년이나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목표를 5년으로 잡는다면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업하여 5년 이내에 완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험 살면서 크든 작든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이라도 역설적으로 그 일을 최대한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해결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싫어하는 일에 가장 적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뭔가 멋진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케이시 네이스텟의 역설적이지만 본질을 파고드는 인사이트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무더위 건강히 잘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성공을 위한 인사이트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